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19년 1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장 시작 전에 캠트로닉스에 대한 기술적 분석 및 기업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글로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캠트로닉스 한 종목만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은 거의 한두 시간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재료, 모멘텀, 앞으로 성장성, 이러한 부분들을 다 모조리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굉장히 예전부터 좋게 보고 있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당연히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이처럼 굉장히 오랜 기간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제 2만 원대에서 얼마까지만 4천 원, 즉 거의 5천 원, 4분의 1 토막 정도 났습니다. 약간 좀 SK 머티리얼즈 패턴이 나오려다가 안 나온 그런 케이스에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가야 될 명분, 그냥 단순 기대감만 가지고는 SK 머티리얼즈 패턴이라는 게 그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실적을 겸비한 종목들이 주로 많이 나와요. 실적을 겸비한 종목들이. 아무리 좋은 재료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등락만 나올 뿐이지 그렇게 잘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캠트로닉스가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징그럽게 안 가고 있느냐. 2003년도 고점을 찍은 뒤에. 사실 캠트로닉스를 처음에 본 거는 그 무선 충전 관련해서 봤었습니다. 무선 충전만 되면은 정말 돈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죠. 그건 아니었습니다. 오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나쁜 기업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연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플러스로 살짝 돌려놨어요. 2013년도만 해도 매출액 3천억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200억대, 100억대, 200억대를 기록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트 업체라고 그러죠. 스마트폰 관련 부품 업체로서 이제 실적이 저조해졌고, 고정비는 많아지고 연구 비용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영업이익은 2016년도에 플러스로 만들어 놨어요. 플러스로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2018년도에 어떻게 되느냐? 2018년도에 일단 걱정은 그닥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플러스를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2018년도도 2018년도에도 결국에는 플러스로 마감되지 않을까. 그러나 당기순이익 부분을 어떻게 만들지가 관건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요게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하는 회사냐? 이 회사의 모멘텀은 총, 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실적이 좀 좋아졌죠. 실적이 좋아진 게 또렷하게 보입니다. 대략 이제 한 800억대 이상이니까 3천억 정도, 2018년도 3천억 정도 매출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3천억 이상 정도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는데, 적자를 지속해 오면서도 계속 적자를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2018년도에 턴어라운드를 시킨 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이제 QLED 부분, 그러니까 삼성전자예요. QLED TV 부분에서의 전사적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LED 모듈 매출이 2016년도에 100억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2017년도에 400억이었습니다. 4배로 뛰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500억. 그리고 올해 이 QD OLED 혹은 QLED TV가 훨씬 더 증가를 하면서 대략적으로 1000억 원 이상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서의 매출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질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모멘텀은 바로 OLED 식각 쪽이죠. 예, OLED 식각 쪽입니다. TG 사업부라고 하더라고요. 씬 글라스, 그리고 OLED 식각 쪽인데 이쪽이 이제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TG 사업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던 게 이제 삼성 쪽이 아니라 중국향 매출 쪽이었어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상당히 컸고요. 근데 이게 2019년부터 감가상각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 줄어들게 되면서 턴어라운드를 진행할 것으로 증권사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여러분들 폴더블 좋아하시죠? 예, 폴더블 쪽에서 종목들 다 나오고 있어요. 웬만한 종목들, 그죠? 예, 폴더블 수혜주예요. 폴더블 수혜주예요. 사실은 캠트로닉스 폴더블 수혜주예요. 근데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예, 투명 디스플레이형 재료 개발을 연구 중에 있어요. 해가지고 그 플렉서블, 예,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소재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커버 윈도우 하드 코팅 부분이 얘네들이 쓰이는 그러한 기술을 실록산, 하드 코팅 관련 실록산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록산 기술도 쓰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게 좀 있는 편입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삼성전자에 들어가느냐, 뭐 다른 회사에 들어가느냐 이거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폴더블과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다라는 거, 이거 거의 알려져 있질 않아요. 폴더블은. 예, 캠트로닉스가 폴더블이야?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자, 즉 실적 턴어라운드가 전반적으로 이제 QLED, 그 다음에 QD, OLED 이쪽 부분에서의 실적 개선과 플러스, 예, 즉 순이익, 영업이익이 플러스 되는 거,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플러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요 부분이 있고요. 폴더블이 하나가 있으며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예, 자율주행. 아마 자율주행 중에서 V2X, V2I, V2 V, 예, 요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 캠트로닉스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십니다. 자, V2I라는 게 뭐냐면요, 자동차 대 인프라, 통신 인프라. 그러니까 뭐 교통통신, 뭐 정부가 운영하는 교통통신망이라든지 아니면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 있죠. 교통과 관련된 인프라 쪽과의 연결, 예, 통신을 갖다 V2I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V2V라는 건 뭐냐면 자동차 대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동차 대 자동차 간의 통신을 말해요. 그리고 V2X라는 거는 V2V의 좀 확대된 개념인데, 자동차 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대 사물, 자동차 대 사람, 이런 것들을 다 일괄적으로 다 통틀어 가지고 이거를 갖다 통신, 양방향 통신을 하는 게 바로 V2X 기술입니다. 캠트로닉스가 V2X 기술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특히 그 전 세계 자동차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1위 업체가 바로 NXP죠. NXP. 전 세계 반도체 1위 업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자동차용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자, 이 V2X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V2X 칩은 원래는 이스라엘이랑 호주의 코다라는 기업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오토톡스, 예, 라는 기업이 있고요. 코다는 NXP에다가 이 칩을 갖다 라이센스로 매각을 해버렸어요. 이 V2X의 칩을. 그런데 소프트웨어 스택이 여전히 코다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소프트웨어 스택은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그 알맹이들은 코다가 가지고 있대요. 알맹이들은. 그래서 VTX 솔루션에서 솔루션에서
VTX의 전체적인 솔루션 있죠. 이 칩에서 캠트로닉스는 모듈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모듈 부분을. 그래서 각종 다른 통신 칩들 있죠. 이런 통신 칩 V2i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칩들이 있을 겁니다. 통신과 관련된 그러한 통신 칩들을 갖다가 하나의 보드에다가 다 얹혀야 돼요. 예, 얹히는 형태로 하는데 VTX의 궁극적인 솔루션인 스마트 안테나 컨셉의 플랫폼은 어차피 플랫폼 자체는 안테나죠, 안테나. 그죠? 이 안테나 자체는 NXP가 이 이스라엘의 오토톡스나 아니면 호주의 코다라는 코다 와이어리스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회사예요. 그 회사랑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원 보드 방식은 그쪽과 하지만은 안테나 방식은 어디에요? 캠트로닉스하고만 진행을 합니다. 캠트로닉스하고만. 상당히 괜찮죠? 네,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캠트로닉스를 갖다 자율주행에 굉장히 많이들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도 처음에는 자율주행 솔직히 좀 먼 이야기였어요. 예, 실제로 리포트나 이런 것들 보면요. 이게 상용화되는데 시간이 꽤나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자동차 쪽 그 시장으로 따지면 대략 한 7조 원 정도를 갖다가 형성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7조 원대까지 그 이상으로 7조 원 이상을 형성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상용화되는 시점이 2020년 막 2021년이래요. 그래서 이거 아직 먼 얘기야. 그리고 자율주행이 될까?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차 싶었던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요즘 자동차들 중에서 고급 승용차에 뭐가 있죠? 예, 충돌 방지 시스템이 들어가죠. 충돌 방지. 즉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요. V2X라든지 V2i 그리고 V2V 요 시스템들은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도 무조건적으로 뭐예요? 장착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율주행하고는 상관없이요. 해서 요 칩을 갖다가 먼저 개발하는 쪽이 우선권을 쥐고 있어. 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모멘텀을 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캠트로닉스를 보는 시각이 제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불과 2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천지 차이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갈 데가 안 돼서 안 보고 있을 뿐입니다. 갈 데가 안 돼서. 자, 간단해요. 2021년인가요? 2021년에 자율주행 차량이 아니라 일반 차량의 이 통신칩 V2X 안테나 칩이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대략 뭐 이제 그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뭐 500만 대? 예, 500만 대 정도다. 200만 대가 아니라 500만 대 정도다라고 하면은 캠트로닉스의 이 캠트로닉스의 뭐죠? 부가적으로 매출인지 이익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대략 1000억 정도 이상을 갖다가 잡는 데가 많아요. 예. 1000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 안테나 모듈 있죠? 안테나 시스템이요. 예, 이 V2X 안테나 시스템의 매출액 중에서 대략 한 10% 정도만 지분을 가지고 와도, 그러니까 하나당 10,000원 정도의 판매가 되면은 그 중에서 1,000원 정도가 캠트로닉스 몫이다라고 했을 때도 1,000억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완전 허구, 그러니까 허구에서 그냥 대략 추정한 거예요. 이렇게 될지 뭐 조 단위가 될지 혹은 100억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세가 될 수 있는 통신칩이라는 거예요. 대세가 될 수 있는.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합니다. 인프라하고 틀려요. V2i하고 틀립니다. V2i는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이 정책으로 해가지고 개발 중인 데는 LG U+가 있습니다. LG U+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U+에 대해서 정부가 너네들 왜 화해 껐어? 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좀 찔렀다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좀 볼게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요때 당시 쓰고요. 이때 당시 쓰고 요때도 아마 썼던 것 같은데 안 썼을 겁니다. 예, 그 뒤로는 언급조차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요때는 갈 것 같아서 썼는데 이때는 A다 싶어가지고 안 썼습니다. 그런 취지로 썼던 걸로 기억나고 그 뒤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캠트로닉스가 기다리고 있는 이 모멘텀, 첫 번째 QLED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시점을 첫 번째 기다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가격 부분 있죠. 아까 말했던 이 OLED 시가격 부분이요. 싱글라스라고 하죠. OLED 시가격. 이쪽 부분에 차지하는 이 중국향 매출 부분의 확대. 이것도 2019년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2019년도 말경쯤 이미 테스트는 완료가 됐고요. 2018년 7월, 2018년 7월에 정부로부터 V2X에 대한 공식적인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거 안전해 라고 인증을 받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인증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NXP와 이제 안테나 개발 마지막 마무리 단계가 남았습니다. 요게 이제 끝나서 전세적으로 표준화 인정받고 인증받은 다음에 이제 장착되는 그런 거를 갖다 기다려야 되죠.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20년경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2019년도에 턴어라운드 되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기대해보자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그러면 지금 2019년도잖아요. 봐야 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침 주가도 작년이죠. 급락장에서 4,500원까지 찍어준 뒤에 지금 현재 6,500원에 와 있거든요. 자, 갈까요? 안 갈까요? 이게 참 혼합배열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를 봐도 다 갈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서도 봐도 갈 것 같고요. 여기서 봐도 또 갈 것 같습니다. 다 갈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가나보다 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체크한다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서 봐도 갈 것 같고 여기서 봐도 갈 것 같고 다 갈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합배열이 너무 어려워요. 혼합배열은요. 그래서 가는 시점을 갖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가는 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언제입니까? 2018년도 맞았습니까? 2018년도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이 쭉쭉 나오는 시점이 2019년도였었어요. 예상하기를 모든 주권사가 그랬습니다만 2018년도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에 주가가 2018년도보다는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걸 염두에 두고요. 보통 장기선에서 혼합배열은 장기선에서 주가가 밑에 위치해 있다가 장기선 위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 선을 깨지 않아? 보통 장기선에 임박했을 때 양봉자리나 혹은 그 직전에 저점 자리 있죠. 저점 자리를 종가상으로 깨지 않는 시점에서 그 부근에서 잡아줘요. 그 부근에서. 지금 캠트레이스 어떻습니까? 주가가 올라탔죠. 근데 올라타다가 다시 좀 빠졌습니다. 그러면 잡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냐면은 주봉에서요. 자, 주봉에서 오주선 확실히 지지하는지 보고요. 그리고 분봉도 아마 이쁘게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양선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먼저 해줘야 돼요. 시장 상황과 함께 보면서. 어렵죠. 표현이 어렵죠. 자, 하지만은 여기서 보시면은 그냥 편하게 양선, 즉 음봉 나왔잖아요. 여기서 양선으로 싹 돌려줄 때 그 시점에서 뭐가 나오죠? 그 시점에서 우주선 지지하는지를 확인해 준 다음에 손절가만 정확하게 지켜주면 돼요. 직전 저점이라 할 수 있는 6,200원 그리고 양봉의 종가 자리가 6,150원 정도였었어요. 6,150원 내지 6,200원 정도를 종가로 손절가로 딱 때려 놓고요.
장기선을 돌파했다라고 확신이 설 때, 그때 한번 눌러주는 시점에서 잡는 겁니다. 자, 혼합배열을 갖다가 이것도 SK 머티리얼즈 패턴이랑 똑같습니다. 혼합배열을 갖다가 돌파한 걸로 예상을 해버리고 여기서 이런 데서 막 잡아요. 그럼 나중에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계속 저한테 저한테 진단 요청을 하세요. 근데 혼합배열은 무조건 장기선 돌파할 때 잡는 겁니다. 장기선 돌파해 줄 때. 확실히 장기선 돌파할 거를 예상하고 잡는 것도 아니에요. 장기선 돌파하고 한번 눌러주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강하게 옆으로 띡띡띡 움직일 때, 요 장기선 부근에서만 잡는 거예요. 혼합배열은요. 절대 장기선을 돌파할 거라 기대하고 밑에서 잡는 거 아닙니다. 예, 혼합배열은요. 이러다가 삑 떨어지는 애들 한두 끝도 없이 나와요. 혼합배열은. 그래서 여기서 쭉 갑니다. 가는데 이럴 때 보통 센 아이들은 11선 타고 가는데 혼합배열은 어쩔 수 없어요. 못 먹어도 고가 아닙니다. 혼합배열은요 무조건 21선입니다. 한번 랠리가 빵 나왔죠. 나왔는데 조정을 나오는데 21선 내지 5주선 이탈하면은 정말로 몇 프로 못 먹어요. 한 3, 4%, 4, 5%, 잘해야 한 6, 7% 먹습니다. 근데 지지만 잘해주면은 대세 상승으로 들어가요. 탄력적으로. 근데 만약에 지지 못했다. 빼야 돼요. 무조건 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다시 잡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그때 봐서 또 상황에 따라서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혼합배열 종목은 큰 박스권을 그려줘요. 큰 박스권 위아래로. 예. 지금 보시면 5,500원에서요. 한 9,000원 정도? 예. 위아래로. 저점 대비로 따지면 거의 한 7, 80% 정도? 7, 80%에서 100% 정도의 여기, 그러니까 고점에서 잡은 재서손 반토막이라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이렇게 하고 움직입니다. 계속 이러고 움직여요. 그럼 오르겠네, 언젠가. 예, 오르긴 올라요. 오르긴 오르는데 그 기간 동안에 또 참는 게 또 이제 깝깝스러운 거죠. 마이너스 30%, 40% 이렇게 되는 거를 또. 그러니까 쉽게 잡는 거 아니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항상 공략은 혼합배열 같은 거 공략할 때 항상 일관되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여기 안에서만, 예, 장기선 부근에서만 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을 갖다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캠트로닉스에 대해서 모멘텀과 요 부분을 갖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상 유민 아빠였고요. 혼합배열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건데 시점을 찾는 게 주가로 찾는다? 말도 안 됩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찾는다? 저 같은 경우는 단발성 이런 단기 어떤 양봉 한번 보고 이렇게 잡지는 않아요. 예, 어떤 종목이든 간에 좀 대세 상승 적어도 한파동, 예, 처음에 최초에 잡을 때는 완전 단타로 분봉 보면서 단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한파동이 40에서 60%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40에서 60%그 위로 60% 위로 올라가면 80에서 120까지 나와요. 그래서 한파동을 먹으려고 종목을 보는 경향이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안 가면은 몇 프로 못 먹는 거고 혹은 마이너스 2, 3%, 3, 4%고 가면은 진짜 뭐 한 40에서 60% 잘하면 한 100에서 120%까지도 이렇게 먹고 나오는, 그러니까 중기죠. 이게 또 한 방에 빵빵빵빵 하고 테마성으로 뜨면은 A씨 하고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점진적으로 쑥 하고 가면은 보통 한 2,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정도 오르는데 탄력적으로 오르죠.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을 기대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미 얘는 5,000원에서 5,000원에서 7,000원까지 올랐어요. 정확하게는 4,500원에서 7,000원까지 오른 겁니다. 예, 많이 오른 상태예요. 예, 많이 오른 상태지만 장기선에서 또 시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혼합배열은 밑에서 장기선을 혼합배열 위로 뚫어줬다라는 거는 요 고점을 뚫어주면서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움직여줬다라고 판단한다라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매매를 하곤 했었습니다. 예, 캠트로닉스도 올해 상반기 정도에 좀 한번쯤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자, 이상 유민 아빠였고요. 예,
캠트로닉스에 대한 종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기술적 분석 좀 간단하게 해봐 드렸습니다. 자, 이상 유민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